이 이산가족 상봉을 보셨죠? 예, 예. 그죠? 근데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이 가족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네. 뭐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갑자기 지도자 정치가 나오고 통일 얘기가 나오고 미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교육을 많이 받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 북한 사람들 나와서 예. 하는 말 중에 예. 뭐 갑자기 불려 나와서 예. 갑자기 당황스럽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음. 상봉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북한 분이 계시는데 예. 이거는 여기서 예. 탈북민들이랑 와서 자꾸 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사전 교육을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다는 소식이 와서 갑자기 불려 나왔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사실은 한국 사람을 만날 때 교육을 없이 만난다는 건 북한 체제 속성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상황 대처법이라는 걸 교육을 시켜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선 가서 옷부터 다 맞추고 그리고 중절모는 다 교복처럼 다 썼다고요. 옷도 다 맞춘 예. 겁니다. 단체로 다 맞춘 거고요. 예. 그리고 가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국가가 공급을 해주는 거고 예. 그리고 선물도 국가가 공급을 해주는 걸 가져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수령님 덕분에 이제까지 잘 살았다 뭐 이런 거를 자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어떤 누이 동생을 만난 북한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빨리 지도자 농지께서도 애를 쓰니까 남한도 통일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빠가 당 간부를 해서 그런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하더라.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요. 월남한 가족, 월남자 가족 아닙니까? 북한으로서 보기엔. 그렇죠. 여동생이 한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동생이 한국으로 혼자 왔겠습니까? 다른 오빠하고 그렇죠. 왔든가 뭐 아버지, 아버지랑 엄마하고 오든지, 같이 왔든가.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 최대 적대 계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하층 국민이 당 간부로 될 수가 없는 그렇게 거죠.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라고 나 당 간부를 했고 배를 많이 받아서 간부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통일을 위해서 애쓰라는 말을 꼭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나와서 하는 행동인데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그럼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해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얘기는 여기까지. 네, 네. 다음 주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은 분이 이 북한의 아주 정말 미녀의 이 종업원인데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선 저런 여성들이 예. 왜 외국에 나가면 그 봉사원들 식당, 그렇죠. 유경 식당, 예, 뭐 평양 그렇죠. 식당 예, 예. 아주 괜찮게 어. 아주 정말 고운 아가씨들이 나와 있고 이번에도 뭐 저 아가씨가 나와서 아주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저런 사람들은 우리 말하면 중산층 정도에서 제일 선망받는 아하. 직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좀 성분이 좋은 애들 속에서 좀 이쁜 애들을 뽑아가지고 저런 교육을 해서 저런 데다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 여자들 중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원래 봉사만 하는 서비스만 네. 하는 봉사원들이 서빙만 하는? 서빙만 하는 봉사원들 있고 서빙을 가장을 하는 상황 대처 요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에 혹시 목란꽃 중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최고의 미녀들을 뽑아서 예. 훈련을 주는 스파이 훈련을 줘서 아하. 그게 150명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분명히 있었고 정말 이쁜 아가씨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들을 어떤 정도의 훈련까지 받는가 하면 젓가락 같은 거나 숟가락을 던져서 사람을 공작원이다. 그렇죠. 공작원들도 그 안에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 언론에서 막 그러고 떠들고 뭐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이름 알아달라 뭐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막 그러면 이전에 왜 그 조명애라고 그 교수님도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2000년대 초에 미녀단을 왔을 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여자가 돌아가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어느 한 탈북민이 가져왔는데 예. 저게 한국 언론에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혹시 너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저 여자가 사상적으로 변질이 되지 되지 않았을까. 않을까? 이래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젓가락으로 이 던져가지고. 예. 근데 그 얘기가 그 혹시 특수요원 아니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마 했을 때요. 이 플래카드가 이 뭐 김정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이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그게 비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장군님 저 비 맞으신다고. 예. 근데 그걸 파바박 뛰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수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는데 네. 이렇게 딱 두 깍지를 끼고 한 여자를 타 올려가지고 그걸 네. 벗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저거지.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손깍지를 껴서 한 명을 올려보내가지고 벗겨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목란꽃중대든가 특수한 요원들이 중간중간에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봉사원도 있지만 그런 자기네끼리 감시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원들이 미녀들로 뽑힌 요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참 어쨌든 아니 너무 관심이 너무 높더라고요. 예? 네. 저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봤는데. 예.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장성택의 부인이죠. 김경희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정원이 김경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마 김경희가 죽었다는 벌써 죽었다 살았다 했으면 원래 소문대로였으면 한 10대 번 죽었다 살았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각에서 오래 살 것 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뭐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김경희 죽었다고 예. 자꾸 이렇게 어느 방송에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정원은 이렇게 저 국회 보고할 때 이렇게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보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 보고할 때. 그러니까 그렇겠죠. 체킹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교차로 예. 봐서 크로스 뭐 체킹을 전화든가 무슨 예. 병원 모습이든가 여러 가지를 상황 판단을 해서 김경희 비서 아직 살아있다. 집이 어딘지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김경희 비서가 살아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보고한 데는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잃었다. 근데 네. 왜 그러면은 살아있는데도 정치적 영향을 잃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 목숨을 안 내보낸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경희 비서가 김정은이가 자기 남편을 총살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오빠도 아버지도 그 사람 잘못했을 때마다 형명화를 보냈다. 형명화를 보내서 고쳐주면 되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총살을 해버렸잖아요, 남편을.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이젠 서로 남남이다. 나한테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많이 아프고 그 지병까지 있어서 당뇨병이랑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참 근데 김정은이가 요새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힘들어요? 예? 아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지도자의 4년 차 때 뭐 힘들다. 지도자 일이 힘들다. 너 한번 겪어봐라. 뭐 그런 말을 죽기 전에 했다 그러는데 예. 그 말을 김정은이가 간부들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좀 후계자 일이 참 힘들다 그랬는데 내가 참 힘들다. 생각해 보십시오. 2,500만이 자기 밑에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겁이 안 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성 대단하죠. 경제는 안 돌아가지. 자기 경쟁자인 한국은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지. 미국이 그렇지. 또 시 주석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까지 좋아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금을 하고 폭식을 하고 폭연을 하는 것이 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저렇게 살찐 게 이 본인이 일부러 먹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국정원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김정일이가 사적으로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김정은이도 사적으로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뭐 두 가지 방법이죠. 예. 하나는 여기 오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전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예. 있던 탈북자가 와서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있는 사람한테서 말을 하는 것을 캐치를 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인데 예.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확실하죠. 우리 예.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그렇죠. 인적 그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인적 예. 네트워크 같은 말을 하고 우리는 무슨 전화 같은 걸 엿들어도 금방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알죠. 예.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번역을 해서 페이퍼로 나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감이 잘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죠. 지금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네. 국정원이 역시 올해만 20명이 귀순을 했는데 북한 엘리트들이 20명여 명 귀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교수님한테도 몇 번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예, 한 것 예, 같은데 많이 왔다. 많이 오고 왔다. 있다. 예. 2013년도에 8명, 예. 2014년도에 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20명이 왔는데 예. 어떻게 말하면 뭐 우리끼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망명 정부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각 부처별로 없는 부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루는 부서부터 예. 경찰총국부터 예. 대남 부서부터 외교부, 대경제성, 내각 해가지고 쭉 둘러 앉은 사람들 면모를 보면 이건 정말 정부를 하나 구성해도 손색이 없겠다. 예.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 때문에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 나가고 북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그 승리한 사회주의로 한국까지 조카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왜 오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 밑에서는 나라의 경제도 살아날 수가 없을 거고 개혁 개방도 안 할 거고 핵무기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중국하고 계속 관계는 더 나빠질 거고 한국은 계속 중국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 나라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공포 정치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김정일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시골에 노동자 농민으로 보냈다가 2년 5년이면 다시 불러다 썼는데 이 젊은 지도자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기회를 못 가질 수 있다. 내가 뭐 과오를 범하면 다 북한을 떠나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위급 탈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알죠? 거의 다 안다고 봐야죠. 거의 다 안다. 그럼 예. 다는 모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올 때 북한이 분류를 합니다. 제일 악질 분자는 한국에 온 분자가 제일 악질 분자입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악질 분자는 미국에 간 사람. 예. 세 번째는 일본에 간 사람. 그리고 나머지 좀 봐줄 만한 게 유럽, 중국으로 간 사람. 이런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는 고위급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당부를 하는 것이 신변을 절대로 노출시켜주지 말아달라. 근데 벌써 황병수 직솔 라인도 왔다. 아니 뭐 이 그러니까 정도는 나오죠. 황병석 직속 라인이 예. 한두 명이 아니고 아. 총정 지국 사람도 한두 명이 명이 아니고 아니니까. 예, 그뭐 외화벌이 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예. 뭐 그걸 똑바로 알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망명정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